안녕하세요. 저는 마돌 오포츠 AIG 페이퍼 리뷰 8번째를 맡은 박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페이퍼는 Developing a Taxonomy of the Item Model Types to Promote Assessment Engineering이라는 거고요. 저는 박서희라고 하고 University of Iowa의 3년차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5가지 나오는데 인트로덕션에서는 지금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용어가 나와서 그게 뭔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링에 대한 용어 정리, 개념 조금 하고 그리고 이게 그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각각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는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저희가 원래 지금 그냥 테스팅 상황을 보면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스코어링, 리포트는 거의 테크니컬리 해가지고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하고 있고 아이템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디벨롭먼트들이 하나씩 개발하고 있는데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그 디자인,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까지도 이제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이렇게 4가지가 조금 특징적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템 디벨로퍼들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블루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커그니티브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템 디벨롭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템 모델을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것도 요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죠. 아이템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아이템을 어셈블리 할 건지 뭐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 이용한다던가 이것도 되게 정말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사이코메트릭 모델링을 이제 이것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뭐 프리이케이팅이 아니고 죄송해요. 칼라브레이션을 프리 테스트를 가지고 먼저 하고 이케이팅 링킹 이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AIG 페이퍼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포커스할 부분은 아이템 모델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템 모델을 하기 위해서 용어랑 컨셉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질문 부분을 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일 때 뭐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걸 옵션이라 하고 엑셀러리 인포메이션이라면 하면 테이블도 괜찮고 그림,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이런 걸 엑셀러리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요 위에 부분을 스템이라고 부르고 요 ABCD를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스템이랑 그 다음에 옵션 부분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replace 할 수 있는 부분을 element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이 element들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string이라고 부를 거예요. s라 부르고 그 다음에 숫자로 있으면 i라고 불러요. 왜 인티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지었으면 numeric이라고 해서 n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생성을 했을 때 컨텐츠랑 아이템 디피컬티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아이소모픽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조금씩 더 바뀌는 경우를 variance라고 합니다. 조금 예시를 보고 갈게요. 아이소모픽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Anne has paid I1은 바뀔 수 있는 숫자예요. 이 정도의 달러를 내려고 합니다. 그녀의 그 잔디밭을 위해서. 근데 그 잔디밭은 미터 스퀘어드 그러니까 제곱미터 I2 제곱미터만큼 가격이 들린다고 할 때 그리고 그녀의 그 잔디밭이 스퀘어일 때 한 변의 길이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I1, I2만 요 레인지에 따라 바뀌면 옵션까지 이렇게 딱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디피컬티가 바뀌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아이소모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예시를 보면 확 이해가 되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스퀘어가 아니고 서클이에요, 서클. 그러면 스퀘어인 경우는 한 변의 길이를 물으면 되고 서클인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이제 반지름을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디피컬티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컨텐츠도 얘네가 스퀘어를 배운 경우랑 그 다음에 서클을 배운 경우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서클을 배웠을 때
얘네가 난이도가 좀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전에는 아이소모로픽이면 컨텐츠나 difficulty가 바뀌지 않는 경우고 varian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더 많이 시켜서 difficulty까지 변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전에 트래디셔널 아이템 디벨롭을 하게 되면 되게 inefficient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그걸 또 리뷰를 하고 그걸 또 프리테스트를 내보내야 돼서 정보를 얻게 되면 하나하나에 대한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근데 아이템 모델링을 해놓으면 하나만 딱 잘 만들어 놓고 프리테스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여러 개 이렇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 되게 돈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의 방법을 쓰면 unpredictable 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템을 하나 만들고 얘를 프리테스트를 보내고 그다음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또 보냈어요. 가장 비슷한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아이템의 되게 특성이 달라버리게 되면 이 두 아이템이 하나의 그룹에서 보이는 특성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템 모델링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strong theory랑 weak theory가 나오는데 strong theory는 그 아이소모르픽처럼 만들 수 있는 고기의 theory고 weak theory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그래서 아까처럼 variance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템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풀도 작고요.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아이템 숫자도 작기 때문에 그 아이템 익스포저들이 많아지면서 그 세큐리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이 오토매틱 그 아이템을 생성하게 되면 아이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세큐리티 이슈에 조금 그러니까 덜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점을 이용하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저희 아이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 각각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 부분을 엘리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엘리먼트가 independent element 아니면 dependent 아니면 mixed 아니면 fixed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independent는 그 바꿀 수 있는 게 걔네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는 걸 independent라고 하고요. dependent는 그 전에 나왔던 엘리먼트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서 하면 걔가 dependent고 그거 두 개가 섞여 있으면 mixed를 하고 fixed면 아예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딱 고정된 형태.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랜덤리 셀렉트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던 스템에서 나온 그 엘리먼트에 따라서 옵션을 하나씩 이렇게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fixed 같은 경우는 옵션은 정해져 있고 아이템은 이렇게 그 스템 부분은 계속 달라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가 지금 4개고 옵션이 3개니까 총 나올 수 있는 모델링은 12개가 되거든요. 4 곱하기 3. 근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스템이 픽스드로 고정되어 있으면 변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없죠. 그러면 컨스트레인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스템이 픽스드고 옵션이 픽스드면 걔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는 트래디셔널 아이템처럼 딱 하나의 문항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저희 지금 페이퍼에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 근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믹스드만 볼게요. 왜냐하면 믹스드 안에 인디펜던트랑 디펜던트가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지금 스템은 믹스드고요. 옵션은 랜덤리 셀렉트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4명의 학생이 어떤 풋 레이스를 해요. 그거를 하는데 누가 몇 초 일찍 왔고 누가 몇 초 뒤에 왔고 이렇게 학생 4명에 대해서 순서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behind랑 in front of 요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숫자의 개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개념을 알면 이 문항을 풀 수 있어요.
요 중에서 엘리멘트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for S1은 이번에는 student 말고 뭐 kids나 아니면 children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굳이 뭐 foot race 할 필요 없고 bike race도 괜찮고 competition 이 나머지도 다 괜찮아요. 요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S3도 요 환경에 대한 거니까 뭐 school도 괜찮고 일단 나머지 뭐 community league도 괜찮아요. 근데 S4 보실게요. S4 같은 경우에는 존이 피니시 했대요. 요 숫자보다 뭐 여기가 S면 초가 들어갈 수 있고 포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레이스 종류면 몇 초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바스켓 컴피티션이나 아니면 골프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초가 말이 안 되니까 그때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4는 요 S2에 디펜던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S4만 디펜던트 엘리먼트고 S1, S2, S3는 인디펜던트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1, 2, 3는 해당되는 숫자이고요. I1, I2는 그냥 각각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I1은 1, 3, 4, 5, 6 이렇게 4개가 가능하고요. I2는 2, 3, 4, 5 이렇게 4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3는 I2에 디펜던트 되어 있어요. 자, 요까지 하면 스템에 대한 건 끝났고요. 이 옵션은 보면 randomly select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순서대로 뽑을 경우는 총 24가지거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정답은 딱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나머지 옵션은 2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랜덤하게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문항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두 번째는 죄송해요. 제가 클릭을 했네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믹스드 모델인데 이번에는 옵션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스템에서 나온 엘리멘트들에 의해서 옵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은 이 테이블을 보고 이 테이블에 가장 적합한 숫자를 만들어 넣는 거거든요. 여기 I1이 이렇게 뽑아오면 거기 맞춰서 I2도 I2, 3 죄송해요. I1이랑 I2, 3는 레인지가 달라요. I1만 이렇게 뽑아오면 얘는 그 파티시펜트 숫자를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레인지를 조금씩 다르게 줘가지고 이게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I1, 2, 3, 4가 뽑히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을 줬어요. 이게 제가 논문에서 그냥 뽑아온 건데 사실 여기 I2, I3도 다 컬러 코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경우는 지금 이거는 스태티스틱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황을 다르게 주고 이게 정답이 샘플인지, population인지, frequency인지 아니면 캔디스인 건지 이렇게 4가지를 그 컨셉에 대한 거니까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상황을 계속 다르게 주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 저희 논문에 나온 이 설명이고요.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 아이템 제너레이터라 해서 IGOR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하면 좋은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R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올려서 쉐어는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R에서 워드 파일을 그대로 뽑아낼 거예요. 근데 워드 파일로 뽑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RMD 파일을 쓰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그 라이브러리만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끌어내셔도 되는데 RMD 파일은 이렇게 다큐먼트가 적혀 있는 부분이랑 R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랑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그 RMD 파일 같은 경우는 R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워드에서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RMD 파일 R에서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다큐먼트 이용하는 라이브러리 RTF를 쓰시면 요걸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워드에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고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썼거든요. 혹시 필요하심에 따라서 RMD 파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RTF라는 걸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요거를 로드 시켜야 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해볼 거는
여기 원래 있는 아이템, 요 파란색 부분에 있는 이 아이템을 똑같이 여기서 R에서 해가지고 뽑아내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RTF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이거를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그 다큐먼트 이름을 저장하면 돼요. 이게 뭐 RTF 파일도 괜찮고 아니면 요거 DOC 저희가 쓰는 워드 파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RTF 파일이라는 그냥 아무 오브젝트라고 저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 파일 안에 나는 헤더를 넣을 거예요. 이 헤더는 요거처럼 약간 보드체가 나오고 조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델 8이라 가지고 제가 모델 넘버 8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dd paragraph는 여기 있는 요 파라그래프가 그대로 적혀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오브젝트 똑같이 RTF 파일 적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근데 맨 밑에 제가 맨 끝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그 왼쪽으로 돼 있는 슬래시 n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워드 파일에서 한 줄 띄우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매트릭스를 만들 거거든요. 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R 같은 경우는 이게 컬럼 바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이렇게 해서 4개를 얹고 그 다음에 26, 33, 22, 29를 이렇게 4개를 얹고 그 다음에 762, 978, 641, 그 다음 물음표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요거 엘리먼트가 지금 총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컬럼이 3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칼럼 네임을 요거는 팀으로 하고 얘는 participate로 하고 얘는 토탈 포인트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맷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맷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또 add table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워드 파일을 갖다 넣어라. 그러면 얘는 아까 그 워드 파일 그 오브젝트고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맷이고 그 다음에 이 컬럼 width는 요게 1대1대1 비율로 만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에 요 베이스 온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 패러그래프 넣고 그 다음에 A, B, C, D 있는 걸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거예요. 자, 여기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가능한 그 컬러를 다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넣었고요. S2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더 가능하니까 요 3개로 넣었고 I1의 레인지는 20부터 29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펑션 써도 되고요. 아니면 20부터 29까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I2부터 I5는 같은 레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얘가 뭐 어렵게 보이는데 꼴랑 4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29, 29.3, 29.6 아니면 29.9 이렇게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AIG2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포룹을 통해서 몇 개의 아이템을 생성하는지 정할 거거든요. 지금 R이 10이라고 하면 포룹을 10번을 해가지고 이 AIG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10개의 다른 문항을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헤더 부분에서 아까는 그냥 모델 A라고 했는데 이게 문항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R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패러그래프 여기 보면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S2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S2가 엘리먼트가 하나, 둘,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뽑아야 되니까 샘플 펑션을 썼어요. 샘플을 S2 여기에 지금 3개 중에 한 개를 뽑아와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뽑힌 게 뭐냐면 미스터 로저스가 뽑혔고 만약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페이스트 O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엘리먼트랑 여기 뒤에 있는 이 스트링이랑 해서 2개를 같이 갖다 붙여서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 S2만 사실 한 번만 쓰이고요. 나머지는 막 여러 번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오브젝트로 뽑아내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케이스 센시티브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위에 S1 적은 거랑 그 다음에 밑에 S1 적은 거랑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위에 S1은 그냥 모든
그 8개 컬러고 그 다음에 밑에 S1은 그 8개 색깔 중에서 4개를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설정을 하면 어떻게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S1 같은 경우에는 green, red, black, blue면 여기에 green, red, black, blue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1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 22가 나왔으니까 여기 2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예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뽑은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아까랑 똑같이 생성하시는데 S1 같은 경우에는 벌써 4개 엘리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S1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수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지금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밑에 그 스팀에 보시면 요 4번째 이름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S1을 저장을 한 게 green, red, black, blue 중에 여기 4번째 거 가져오라는 뜻이거든요. 4번째 엘리먼트. 그러면 얘는 blue여야 돼요, 무조건. 얘는 아까 green, red, black, blue 중에 4번째 거 뽑아 오랬으니까 blue만 여기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10번을 해서 생성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AIG2 파일이 생성이 됐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졌어요. 100개도 되게 금방 만들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 아이템이랑 이 아이템이랑 분명히 다르죠. 지금 여기 이 팀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다르고 여기 있는 숫자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게 뽑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코멘트 뭐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멋있는데. 아니, 그걸 언제 다 짜셨어요? 네. 이거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금방. 원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썬은 제가 3년 전에 써봐서 그거는 오늘 못하겠고 해서 R로 짰습니다. 되게 임프레시브합니다. 왜냐면 저도 뭐 그 AIG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카파 AIG라고 하는데 그 카파 AIG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생님이 오늘 이거 뭐 뚝딱뚝딱 짜신 줄 좀 몰랐고 그 밥줄 끊어지겠는데요. 한 5년간 열심히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되게 아무튼 임프레시브 했었고 코멘트를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코멘트를 조금 드릴게요. 그러면 제 거를 화면을 쉐어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요. 이쪽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아이소모르픽의 데피니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리어스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비슷한 것과 같은 게 다르잖아요. difficulty가 비슷한 거랑 difficulty가 exactly 같다라는 게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지. 다른 문항이 difficulty가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소위 말 calibration 정도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같다 이렇게 하긴 힘들고 저번에도 더글라스 선생님께서 더글라스 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비슷한 걸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소모르픽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아마 아이소모르픽의 예창론자예요, 저는. 그걸로 패럴렐 테스트 만들 수도 있고, 앵커 아이템도, 시큐리티도 조절할 수 있고, 이퀘이팅도 임프루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longitudinal 데이터 할 때 validity도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이 deep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 아이소모르픽이라는, 왜냐하면 아이소모르픽의 데피니션이 그룹 아이소모르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기서 항상 AIG를 들고 나올 때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 페이퍼 정도 보시고 선생님 이제 다른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문항들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쭉 보시면 바꿀 수 있는 게 숫자랑 워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두 번째 나중에 조금 보면 이제 레이텍을 써서 이퀘이션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레이텍까지는 써서 이제 소위 수식 처리가 좀 가능한 거죠. 예. 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 이후로 아이고가 얼마나 발전됐는지는 사실 디스커버리가 안 됐고 10년간 그리고 이제 ACT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가 ACT에 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일단은 그 이슈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코그니티브 모델을 잡아가지고 attribute 스트럭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모델 스페시파이 한다면 이런 단계들 좋은데 네. 수학이 아닌 경우는 이게 쉽냐 이제 코그니티브 모델을 어떻게 잡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는 필드에 나가면 당장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또 보시면 선생님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프로그램이 대단하냐 이제 그런 왜냐면 엑셀로 만들고 이렇게 짜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크리틱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예, 테크놀로지는 nothing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들 여기 계속 보시면 숫자하고가 바뀌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림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림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바꿔서 하려면 안에 그려가지고 저장을 해놔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다른 그림을 이제 이게 코그니티브하게 이렇게 막 바뀌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 kappa.aig.com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aig.kappalet.com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제가 샘플 문항 같은 거를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AIG 한 것들은 여기가 데이터랑 전부 다 요 그림들을 이제 그려주는 엔진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뭐 박스 플래시라든가 이 그림 자체도 이제 그 모델 파라미터로 움직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 상당히 이제 꼭지점 다 잡으려면 그 수학을 상당히 해야 되거든요. 산수를.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다이내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런 엔진 AIG 엔진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2018년도 요때 2019년도네 벌써 요 기준으로는 뭐 이런 전개도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맞춰서 make sense 하게 여기 있는 숫자들의 비율에 맞춰서 색깔도 바꾸고 그림도 실제로 바꿔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on the fly로 이 그림을 generating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Angel heard Rachel said the banana was delicious yesterday. text to speech, speech to text 하고 이제 사실은 이거 센텐스를 generate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text to speech 엔진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막 멀티플 초이스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또 speech to text로 전환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읽을 때 읽거나 뭐 들려주는 센텐스를 컴퓨터가 간단한 거는 이제 generate 해서 다른 AI들이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제 쓰는 형태로. 근데 들여다보시면요, 또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게 뭐 무슨 뭐 어떻게 만드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 웹사이트 누구든지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변수 잡고 파라미터 세팅하고 그다음에 조건 다 잡고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인스턴스를 한 5개 정도 생성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여기 솔루션 스텝까지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요 한 모델을 이거를 이제 속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죠?
변수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이거 하늘에서 그냥 뚝딱 한 것도 아니고 시작은 저도 1999년도 석사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실제로 시작한 건 한 2000년, 2012년도였고 시작할 때 이 페이퍼를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나은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꿈꾸고 저도 여기까지 이제 뭐 사실은 해온 거죠. 근데 서희 씨가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나도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요. 오늘 나중에 이것도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 질문 좀 해주시죠. 성욱 박사님이 아이템 모델 만드는 거 오늘 처음 보셨죠? 네, 늦게 들어와서 뭐 보지도 못했네요. 아니 그 카파 AIG에서 아이템 모델 있는 거는 박사님 만들어진 문제만 봤지. 그렇죠. 인터페이스 처음 보셨죠. 사실 그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만약에 비디오 올라가면. 제가 워크숍 들으시는 분들만 좀 사실 꽁꽁 숨겨놨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나중에 후반부는 이거를 이제 사이코메트리션으로 아이템 라이터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비디오 다 녹화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라이터를 모델러로 이제 바꾸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문항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베리에이션도 만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될 만한 비즈니스냐, 예를 들면 이거를 내 아이템 라이터를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을까? 사이코메트리션들의 잡이에요. 이거는 사이코메트리션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건 툴은 사이코메트릭 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코메트리션들의 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애널라이즈 하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재밌어요. 전 재밌습니다. 배우시면 뭐 또 좋고 또 어차피 비디오 공개돼가지고 먼저 나가니까 아마 처음 배우시는 게 될 거고 이번 7월 달에 Ministry of Education에 가서 하는 그 트레이닝 그 교육부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하는 거랑 아마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먼저 받으실 거예요.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유 교수님은 먼저 1번 한번 받으셨는데 2번 이제 복습 겸 해서 한 번 더 하시는 거고. 3분 남았습니다. 선생님, 더글라스 킴 선생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별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 네. 약간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이 페이퍼에서 나온 스트롱 티오리랑 이제 위크 티오리를 이제 비교를 하고 위크 티오리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프랙티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이 개념이 저희가 이제 클래시컬 테스트 티오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패러럴 테스트나 패러럴 아이템에 대한 어떤 컨셉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혹시 발표 준비하시면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요, 이건 최지아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챕터 3가 weak and 디얼 선생님 weak and strong theory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strong theory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바꾸면 difficulty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아주 weird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weak theory는 I don't know. 나 바꿀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델링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이템 모델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컨티니엄 속에 존재해요. 우리 EFA가 있고 CFA가 있고 Exploratory Fact Analysis가 있고 Confirmatory Fact Analysis가 있지만 모든 모델링은 그래도 나는 이거 이론적으로 갖고 뭐 파라미터가 몇 개다. 근데 이 파라미터의 밸류는 그래서 Confirmatory component도 있고 Confirmatory component도 있어요. 이 뮤트를 시키는
exploratory component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이 세 개로 difficulty가 다 설명될 것이다. 근데 그 정도는 잡는데 이것을 바꿨을 때 이 숫자를 이런 디멘션으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difficulty가 얼마가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실제 그러면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져서 모델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잘 들으세요. 뭘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바꾸는 게 difficult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면 independent variable의 slope가 얼마인지 그것을 찾아 나가면서 이 아이템 모델과 difficulty, 그 아이템의 characteristic, empirical 데이터를 이제 guessing을 해서 모델링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로 그 획기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예,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empirical 데이터 말고는 difficulty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예. 자, 아무튼 less than 1 minute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박 선생님 너무 임프레시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